이산 확률 변수라는 걸 했고요. 이산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표를 만드는 거였어요. 그죠? 확률 분포표. 중요한 키워드들만 좀 씁시다. 확률 분포표라는 걸 완성하는 거였고, 그 확률 분포표에서 확률 변수랑 각각의 확률 사이의 관계, 이걸 우리 뭐라고 불렀다? 확률 질량 함수다, 이렇게 불렀어요. 확률 질량 함수 이렇게 불렀습니다. 발 아파. 그리고 이 확률 표가 완성되면 이걸 가지고 우리는 뭘 했냐면 평균 구하고 분산 구하고 표준 편차 구했습니다. 그죠? 평균 어떻게 구했다? 이렇게 구했다. 그죠? 시그마 PI는 무언가의 평균, 이런 거였다고. 분산의 정의 뭐였다? 뭐의 제곱? 편차 제곱의 평균. 편차 제곱의 평균. 편차 제곱의 평균, 이렇게 생긴 거였고, 실제로 얘를 전개해서 만들어낸 식, 우리가 실제로 산수할 때 확률표 표를 가지고 산수할 때 쓰는 식은 누구였냐면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더라, 뭐 이런 거였습니다. 그죠? 표준 편차 어떻게 구했다? 얘는 분산의 루트를 씌워서 구했다, 뭐 이런 거였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게 어제 했던 거라고요. 거기에 하나 더 나오는 게 특별하게 이항분포라는 녀석 하나 이야기했어요. 이산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 중에 특별한 녀석으로 이항분포가 있었어. 이항분포는 그 정의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고요. 기호 우리 어떻게 썼다고? 이렇게 썼다고. 그죠? 시행 횟수 n, 확률 p, 이거 되게 두 개가 중요한 거였어. 그래서 이항분포의 확률 질량 함수는 뭐랑 똑같은 거였다? 독립시행의 확률과 같은 거다. 이항분포의 정의 뭐였는데, 이거 외우기 시키고 싶다. 네, 옛날엔 그런 거 많이 했는데 길 지나가다가 푹 이항분포 뭐라고? 정적분의 정의 뭐라고? 말했어. 아무튼 이항분포의 정의 뭐였다? 사건 발생 확률이 P로 결정된 독립시행을 n번 반복했을 때 그 사건이 발생한 횟수를 확률 변수로 갖는 확률 분포. 알아야 돼. 중요한 키워드는 뭐다? 횟수. 독립시행 n번 했을 때 사건이 발생한 횟수가 확률 변수여야 이항분포다. 그지? 그래서 n번 중에 뭐 x번 골라서 일어나기를 x번, 안 일어나기를 n-x번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항분포에 있는 확률 질량 함수는 독립시행의 확률하고 같은 거였다. 이런 거였다고요. 그죠? 그래서 물론 이 독립시행의 확률을 가지고 확률분포 표 완성할 수 있지만, 표 완성해서 구할 수 있지만 그걸 미리 유도해 놓은 게 있었다. 그래서 이항분포에서의 평균 어떻게 구했다? NP 가지고 구했다. 분산 어떻게 구했다? NPQ 가지고 구했다. Q는 1-P. 그래서 시그마 X. 표준 편차는 루트 NPQ. 이렇게 구했다. 유도하는 과정은 생략했습니다. 아무튼 요게 이제 어제 한 거예요. 한참 했는데 이거밖에 안 했습니다. 이게 다야. 더 한 얘기 없어요. 뭐 좋은 소리 하나 더 하긴 했는데 큰 수의 법칙, 그리고 확률 변수 조금 바꾸는 거, 뭐 A 배하고 B 더하는 거, 뭐 이야기도 했는데 뭐 그건 다 아는 거니까 됐고, 오늘 할 건 뭐냐면 연속 확률 변수입니다. 연속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라고 하는 건데, 어제 이산 확률 변수 이야기하면서 차이점을 이야기했죠. 시험 점수, 뭐 물건의 개수, 사건 발생한 횟수, 이런 식으로 카운팅할 수 있는 거. 하나, 둘, 셋, 넷. 얘는 딱 특정한 하나의 값을 갖지 못하는 거. 사람 키, 사람 몸무게, 뭐 부피, 아니면 아까 뭐였지, 뭐 시간,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연속 확률 변수에 들어가는 거다. 그래서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간 안에 있는 모든 실수의 값을 다 가질 수 있는 녀석. 그러니까 사람 키라는 게, 우리 딸 키는 지금 몇 센치더라?
우리 딸 태어났을 때 한 50 몇 센치였거든. 지금 이미 한 100 몇 센치가 됐단 말이지. 그러면 그 동안에 50cm, 51cm, 52cm를 물론 보는 건 쑥쑥 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 사이에 모든 실수의 값을 거쳐서 키가 큰 거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사람 키나 사람 몸무게라는 건 연소 확률 변수라고 생각해야 된다고요. 이해하죠? 무슨 말인지? 내가 한 달에 한 번씩 키를 쟀어. 쑥쑥 자라고 있어. 그렇다고 키가 가만히 있다가 뽁뽁뽁 이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 차근차근 커가는 거니까 그 구간 안에 뭐 사람 키를 예를 들면 뭐 한 1cm에서 3m 사이에 있는 모든 숫자, 사람 키라는 건 그 안에 있는 어떤 실수에 다 대응이 될 거니까 그렇게 생긴 녀석을 가지고 우리 연소 확률 변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도 사실은 이런 애들을 할 수 있거든요. 평균 구하고 분산 구하고. 근데 이게 과정에서 약간 빠졌어요. 그래서 얘는 요거 자체 가지고 평균을 구하거나 분산을 구하는 건 잘 나오진 않는데 옛날엔 다 했거든요. 그리고 정석엔 다 나와요. 아직도. 근데 이제 일단은 이 녀석도 비슷한 짓을 하는 거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시고요. 이 연속 확률 변수에서의 키워드는 뭐냐면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하는 건데 이름이 비슷하죠? 얘는 확률 질량 함수, 얘는 확률 밀도 함수. 이름이 두 개가 비슷해가지고 헷갈릴 수 있는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 확률 밀도 함수라는 게 중요한 키워드인데 확률 밀도 함수는 뭐 얘기하는 거냐면 아까 이야기했던 사람 키 같은 걸 생각해봐요. 10cm에서 300cm 사이에 뭐 인류의 키는 그 안에 다 들어있겠죠? 10cm보다 작은 키는 없겠지 아마? 3m보다 큰 것도 없을 것 같아요. 아무튼 10cm에서 3m 사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x를 사람의 키라고 볼 거야. 그럼 이 사람의 키라는 건 센티미터 단위로 했을 때 10에서 300 사이에 다 존재하게 될 텐데 이 확률 밀도 함수라는 건 우리 보통 그래프로 주어지거든요. 여러분이 찾아야 될 일은 거의 없어요. 그래프로 주어질 텐데 이 확률 밀도 함수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내가 알고 싶은 건 이거야. 사람 한 명의 키가 170에서 180 사이에 있을 확률이 얼마가 될까? 170에서 180 말했죠. 하나의 값을 갖는 경우는 없어요. 사람 키가 170일 확률은 무조건 빵이야. 그런데 사람 키가 170에서 180 사이에 있을 확률이 얼마가 될까? 식으로 쓰면 이렇게 생겼죠. 170, 180 이렇게 생긴 확률을 인테그랄 170에서부터 180까지 fx dx를 이용해서 구하겠다는 거고 이렇게 넓이를 이용해서 확률을 구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함수 얘를 확률 밀도 함수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찾는 게 아니라 문제에서 줄 거야. 다음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는 이거야. 뭐 식으로 줄 수도 있고 그림으로 줄 수도 있고 식으로 주어지면 혹은 그림으로 주어지면 그걸 가지고 정적분을 해서 확률을 구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사람 키가 10에서 300cm라고 하면 이거 확률이기 때문에 당연한 이야기지만 fx라는 녀석 x축 밑으로 내려가면 안 돼요. 정적분의 값이 음수가 되면 안 되잖아. 그지? 그리고 하나 더. 이거 그냥 보통 전체 구간으로 많이 하는데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fx dx 이것의 값은 얼마여야 되냐면 1이어야 돼요. 이거 이제 알파에서부터 베타라는 이유는 확률 변수 x가 존재할 수 있는 구간 전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일 수도 있지. 그지? 아무튼 전체 구간에서 fx는 x축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되고 전 구간에서 확률 구하면 1이 될 거고 특정한 값 a에서 b 사이에 들어있을 확률은 a에서부터 b까지 fx dx를 이용해서 구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녀석을 확률 밀도 함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약간 감이 안 올 수 있는데 여기서는 확률 분포 표라는 걸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문제에서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확률 분포 표가 주어지면 그걸 이렇게 곱해가지고 뭐 평균 구하고 뭐 하고 하는 거잖아. 얘는 뭐냐면 확률 밀도 함수가 주어질 거라는 거야. 그럼 그걸 가지고 확률을 구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주로. 눈 떠. 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이게 생긴 모양을 보면 약간 눈치챌 수 있는 게 우리 이게 정적분 할 때 얘기했지만
이거 다 더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시그마야. 이 fx dx가 누구냐면 사각형의 넓이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약간 어떤 식이냐면 예를 들어서 사람 키에 해당하는 뭐 확률 밀도 함수가 이렇게 생겼대. 그럼 내가 여기서 여기 사이, 여기가 170이고 여기를 180이라고 했을 때 요 구간에 들어있는 넓이를 구하는 거지. 그게 170에서 180 사이에 있을 확률이거든요. 그럼 넓이를 구한다는 건 실제로 뭐였다고? 이렇게 생긴 수수깡들을 막 더하는 거. 그게 이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거 마치 뭐처럼 생겼냐면 여기에 그냥 우리 초등학교 때 하듯이 야, 키 170 손들어 몇 명, 171 손들어 몇 명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뭐라 그러죠? 이 막대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놨다고 보면 이 막대 그래프를 더하는 거랑 약간 비슷하게 생겼어요. 결국 사실은 뭐 하는 거냐면 이 이산확률 변수에서 확률을 더하는 거랑 비슷하게 생겼다는 거야. 우리 왜 여기서 확률 이야기할 때요. 확률표에서 확률 이야기할 때 똑같이 A 이상이고 B 이하일 확률 구하세요. 그러면 뭐 X가 A일 확률, X가 A 더하기 1일 확률 이런 거 막 더해가지고 X가 B일 확률까지 더하는 거잖아. 이게 이산확률 변수에서 A 이상 B 이하일 확률이거든요. 근데 이걸 시그마로 표현하면 그냥 이렇게 생긴 거잖아. X가 A에서부터 B까지 P, X는 X. 이거 X가 됐구나. 그냥 이렇게 생긴 거거든요. 이걸 이렇게 나타낸 거랑 비슷한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생긴 모양에서 약간 눈치를 챌 필요가 있어요. 시그마가 나타내는 게 인테그랄이고 P라는 게 fx dx구나 라는 걸 눈치를 채면 돼. 그럼 이걸 가지고 RPM엔 안 나와 있지만 그리고 아마 수능엔 안 나오겠지만 어렵지 않으니까 빨리 눈치를 채보면 연속 확률 변수 가지고도 평균 구할 수 있어요. 평균 구해야 돼. 그럼 평균이라는 건 우리 이거 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시그마 PI가 무엇의 평균 그랬죠. 안에 누가 들어있느냐 보자고 그랬잖아.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연속 확률 변수에서 평균 구하세요. 그러면 전체 구간에서 뭐 하면 돼? X, fx, dx 이거 하면 돼요. 이렇게 생기면 그냥 확률의 합이야. 시그마 PI. 이렇게 하면 시그마 X, PI.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근데 이제 좀 디테일한 졸린 소리를 하자면 이거는 이산확률 변수이기 때문에 확률 변수가 x1, x2, x3, x4 이렇게 되거든요. 딱딱딱 끊어져. 그래서 이거 이제 xi라고 쓴 건데 몇 번째 확률 변수라고? 근데 이건 이 안에 들은 실수 전체죠. 그래서 요거는 뭐 아래 첨자 같은 게 딱히 없어요. 그냥 x, fx, dx 이렇게 생겼다고요. 이렇게 생겼겠죠? 편차 제곱의 평균. 계산하자면 뭐다?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제곱의 평균. 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면 된다고. 그죠? 분산 뭐 원래 분산이야 요 따위로 생겼으니까. 표준 편차.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RPM엔 딱히 없고 RPM이 없으니까 문제를 볼 일도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저거랑 다르지 않아. 똑같다는 거야. 느낌상 시그마 대신에 인테그랄 PI 대신에 fx/dx 이것만 온다고 치면 그냥 거의 똑같이 생긴 녀석이에요. 새로운 게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이 정도는 기억해 두시면 좋은데 아무튼 그래서 이 연속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평균 구하거나 분산 구하는 건 거의 할 일이 없고요. 주어진 확률 밀도 함수 가지고 확률 구하는 거. 그게 우리가 주로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확률만 구하기엔 약간 재미가 없어. 요건 안 나오니까 지울게요. 지워도 되죠? 보고 싶은 사람 집에 가서 인터넷 유튜브로 봐. 이산확률 변수 중에 특별한 녀석으로 이항 분포라는 게 있었잖아요. 연수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 중에도 약간 특별한 녀석으로 이런 녀석이 있어요. 정규 분포라고 합니다. 정규 분포. 이 정규 분포는 뭐냐면 확률 밀도 함수 fx가 뭐 되게 무섭게 생겼어요. 나도 못해요. 이렇게 생겼대. 자, 루트 2 파이 시그마 분의 1에 2에 이거 저기
영상으로는 잘릴 텐데 잘려도 신경 쓰지 마세요. 어차피 필요 없어요. 뭐야 그 다음에? 이 시그마 제곱. 이렇게 생겼습니다. 확률 밀도 함수가 이렇게 생긴 녀석을 정규 분포라고 한대. 확률 밀도 함수 문제 줄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생긴 녀석을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뭔지 모르잖아 우리는. 변수가 x인데 여기 있거든요. 지수함수인가 보네 라는 생각은 들지. 그거 말고는 아무것도 감이 안 오잖아요. 뭐 얘는 숫자야? 요 시그마는 이제 표준 편차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것도 자연상수라고 하는 숫자예요. 우리는 안 배워요. 그냥 2점 얼마쯤 되는 숫자거든요. 그냥 뭐 숫자야. 무리수 중에 하나예요. 여기 시그마 붙어 있어요. 표준 편차고요. 여기 m은 평균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식을 확률 밀도 함수로 갖는 녀석을 정규 분포라고 하는데 이 식을 살펴보면 파이나 e 같은 숫자는 상수이기 때문에 변하는 게 아니고 m이나 시그마 이런 애들에 의해서 식이 결정이 나겠죠. 그래서 이 확률 밀도 함수는 정규 분포는 보통 우리 n으로 표시하는데 이 확률 밀도 함수를 결정짓는 요소 두 가지가 뭐냐면 평균하고 표준 편차예요. 보통 표준 편차 제곱해서 분산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요소가 확률 밀도 함수를 확정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정규 분포를 표시할 땐 이렇게 표시합니다. 우리 이항 분포는 b에다가 n, p 했죠. 시행 횟수랑 한 번에 시행해서 일어날 확률. 이거 두 개가 중요한 거였다면 정규 분포에서는 평균이랑 분산의 값이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아무튼 생긴 모양이 이건데 확률을 구하려면 넓이를 구해야 되거든요. 어쩌라고. 뭐죠? 생긴 것도 모르겠는데 넓이 구할 수가 없잖아. 그죠? 아무튼 그래서 이거 일단 생긴 모양부터 대충 보자면 이거 우린 뭔지 모르는데 그림을 이렇게 생겼대. X축이 이렇게 있어요. 히터 좀 꺼주면 안 될까? 고맙습니다. X축이 이렇게 있어요. 확률 밀도 함수니까 밑으로 내려오진 않겠죠? 위쪽에 그림이 그려질 텐데 그림이 아까 제가 그렸던 그 그림 이렇게 생긴 그림이래요. 종 모양이래요. 한국 종은 아니죠. 한국 종은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건 서양 종이죠. 아무튼 이렇게 생긴 종 모양의 곡선을 띄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점근선이야. X축이 옆으로 쭉 가고요. 옆으로 쭉 가요. 이거 그림을 이렇게 생겼대. 그리고 여기 딱 가운데에 누가 있냐면 M이라는 녀석이 있어요. 평균값 M. 그리고 이게 좌우로 대칭인 그림이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걸 그림을 그려보면 요 따위로 생겨 먹었대. 그러니까 M이 변하면 요 종의 꼭대기가 변하겠죠. 평균이 작아지면 이 종이 왼쪽으로 이동하고요. 평균이 커지면 M이 오른쪽으로 이동하죠. 그럼 이 시그마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시그마 표준 편차가 그랬는데 시그마가 커지면 표준 편차가 커진다는 거지 많이 흩뿌려져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M이 그대로인데 시그마가 커지면 그림이 이렇게 바뀌어요. 옆으로 퍼집니다. 약간. 시그마가 작아지면 평균에 많이 모여 있다는 이야기니까 이렇게 와서 이렇게로 바뀌게 됩니다. 더 가운데 많이 모여있는 그림이 돼요. 어차피 전체 구간에서의 넓이는 1로 결정이 되어 있어요. 확률 밀도 함수니까 전 구간에서의 넓이는 1이거든. 그런데 평균 근처에 많이 모여있느냐 평균에서 많이 벌어져 있느냐 이게 시그마가 하는 거니까 정하는 거니까 결국 이 두 가지 요소 때문에 나오는 건 뭐다. 얘 때문에 꼭대기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얘 때문에 종이 얼마나 뾰족한 종인지 넓적한 종인지가 결정 난다는 거예요. 그 외에 나머지 성질 X축이 점근선이라는 거 M을 기준으로 좌우로 대칭이라는 거 이런 것들은 다 공통적인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넓이를 구하시면 그게 확률이 돼요. 근데 이거 가지고 넓이를 구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칠판이 조금 더 컸으면 좋겠다. 일단 이름은 여기다 쓸게요. 그래서 이 정규분포라는 녀석을 가지고 원래는 확률을 구하고 싶은데 구할 수가 없어. 그래서 얘를 살짝 바꿔요. 표준 정규분포. 표준 정규분포는 뭐냐면 정규분포는 정규분포인데
하필이면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녀석. 이걸 표준 정규 분포라고 이야기해요. 수많은 정규 분포 중에 하필 이렇게 생긴 녀석을 표준 정규 분포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람 키 가지고 찾아보면 평균이 0은 아닐 한 160, 150 뭐 된다고 155 몸무게 한 뭐 60 뭐 이렇게 된다고 쳐. 근데 아니야 뭐라고? 사람 키의 평균이 한 160 된다고 치고 표준 편차가 10이야. 몸무게 그러면 평균이 160은 아닐 거 아니야. 그보다 작겠죠. 뭐 60 표준 편차가 5 뭐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각각의 확률 변수마다 얘랑 얘가 다 달라져요. 사람 키, 사람 몸무게 뭐 이런 거 해보면 이거 다 달라질 거라고. 그러면 그 달라지는 것마다 식을 새로 만들어 가지고 계속 뭐 컴퓨터를 이용해서 넓이를 구해? 그럼 우리한테 물어볼 게 없잖아. 고등학생한테. 그런 게 나오질 않을 거라는 거지. 그럼 그런 애들을 계산하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할 거냐면 표준화라는 과정을 거쳐요. 표준화. 이거거든요. 기억해야 돼요. x-m 나누기 시그마. 이건 무슨 짓을 하는 거냐면 확률 변수 x라는 게 존재하는데 거기서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를 나눠요. 그렇게 해서 새로운 확률 변수를 만드는 거야. 그럼 그 확률 변수는 전부 다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녀석으로 바뀌어요. 그럼 이렇게 했을 때의 장점은 뭐냐면 확률 밀도 함수가 하나로 고정이 되죠. 평균이랑 표준 편차가 숫자로 나왔잖아. 이렇게 생겨먹은 녀석의 확률 밀도 함수는 여기다가 1 집어넣고 여기다가 0 집어넣는 거야. 그렇게 해서 식을 나타내보면 물론 이것도 되게 토 나올 것 같은 식이긴 한데 이게 뭐냐. 여기 1이고 여기면 2 시그마 제곱 분의 x 제곱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거보다는 조금 시그마 왜 쓰는 거야? 이거보다는 조금 간단하게 생겼다는 건데 물론 충분히 토할 것 같지만 여기는 상수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변수는 x밖에 없어. 그럼 이건 미리 계산을 해둘 수가 있어요. 이렇게 생긴 평균이랑 표준 편차를 가지고 있는 확률 변수는 우리가 미리 계산을 해둘 수 있어. 마치 상용 로그 값 미리 찾아두듯이. 상용 로그도 왜 1.00부터 9.99까지 로그 값 미리 찾아둔 거잖아요. 거기서 필요한 거 뽑아 쓰는 거잖아. 얘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0에서부터 1 사이, 0에서부터 2 사이, 0에서부터 3 사이 1, 2, 3뿐만 아니라 아주 세분화해서. 그래서 눈치를 챘군요. 책 맨 뒤에 보시면 나오죠. 책 제일 뒤에 보면 표준 정규 분포표라고 나와 있죠. 표준 정규 분포표. 그래서 z의 값이 이게 어쩔 수 없이 지워야 하는 거냐? 뒤에 보시면 그림으로 이렇게 돼 있죠. x에 이렇게 해서 여기가 0이고 여기가 소문자 z래. 그러면서 이 부분의 넓이를 뭐래? p 0에서 z가 z 사이에 있을 확률. 이 z는 대문자로 돼 있죠. 이거 확률 변수를 z라고 하는 거야.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를 우리 보통 z로 많이 표시를 해요. 0에서 z 사이에 있을 확률이고 이 소문자 z에 해당하는 게 지금 여기 있는 거야. 이거 보는 건 상용 로그 표랑 똑같아요. 뭐 1.14 뭐 이런 거면 1.1에 0.04 찾아가면 되지. 1.14 이렇게 찾아가면 돼요. 3729 이렇게 있잖아. 그지? z의 값으로 0에서 1.14 사이에 있을 확률 얼마냐? 그러면 0.4251 뭐 이렇게 생겼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찾겠다는 거야. 이거 찾아볼래요? 1에서 2 사이에 있을 확률. 얘는 얼마야? 이건 어떻게 찾으면 돼요? 이 출발은 무조건 0이거든? 표에 나와 있는 건 0부터 어디까지냐만 나와 있잖아요. 근데 1에서 2까지를 구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0에서 2까지에서 0에서 1까지를 빼면 되죠. 0에서 2까지를 요만큼을 구하고 싶으면 0에서 2까지의 넓이에서 0에서 1까지의 넓이를 빼면 된다고요. 등호는 고려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애초에 연속 확률 변수라는 건 z가 1일 확률이라는 거 그냥 빵이거든. 하나의 값을 가지는 경우는 없어요.
등호가 있느냐 없느냐는 고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얘 계산해보면 얼마다? 2에서 1 빼고 얼마냐? 1359인가? 아유, 그런가 보지 뭐. 그렇게 찾으시면 되고요. 하나만 더. 이건 어떻게 하죠?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 있을 확률. 0에서 1까지를 2배 하면 되죠. 왜? 좌우로 대칭이잖아요. 0을 기준으로. 그치? 0에서 1까지가 3, 4, 1, 3이니까 0.6826 이렇게 생각했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다? 실제로 우리가 다루게 될 확률 변수는 이렇게 생겨먹었지 않았을 것이니 이렇게 생겨먹은 녀석으로 표준화를 하면 그걸 가지고 확률을 구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가 돼요. 하나 해보면 이런 거야. 문제 하나 풀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거 여기 그냥 교과서 문제 정복하게 있는 거 보려고요. 어쩔 수 없다. 479번인데 그런 문제도 있단다 얘들아. 479번에 보면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를 따른대요. 그러면서 8,4의 제곱 이렇게 생겼죠. 이 평균이 8이란 이야기야. 표준 편차가 4란 이야기예요.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 거야. x축이 이렇게 있겠죠.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를 따르니까 확률 밀도 함수는 종 모양의 곡선이 될 거고, 평균이 8 그랬으니까 여기 가운데에 지금 8이 껴있는 거고요. 표준 편차가 4 그랬으니까 여기다 이렇게 메모를 하는 거지. 해놓고 나서 구하라고 한 게 뭐냐면 두 번째 거 보는 거예요. 4, x, 14 이거 확률 구하래. 그럼 요 그림에서 4는 얘보다 왼쪽 어딘가에 이렇게 있을 거고요. 14는 이거보다 오른쪽 어딘가에 이렇게 있겠죠. 그치?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의 확률을 구하고 싶은 건데, 말했지만 확률 변수 x 가지고 넓이를 구할 수는 없어요. 우린 이걸 표준화해서 확률 변수를 z로 바꿔야 돼요. 표준 정규 분포로 다 바꿔야 돼. 바꾸는 요령이 뭐냐면 이거예요. x-m 나누기 시그마 이런 얘기인데, 여기 왼쪽에 지금 4 붙어 있죠. x 입장에서 4라는 값은 z 입장에서 어떤 값을 가질지를 생각하는 거야. 근데 지금 평균이 m이고 편차가 4니까 z는 4-8 나누기 4. 이 4는 2의 4예요. 이건 평균이고요. 이건 표준 편차입니다. 계산해보니까 누가 돼요? 마이너스 1이 돼요. 14에 해당하는 z의 값은 14에서 평균 빼고 표준 편차를 나눠요. 그러니까 얘는 1.5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써 있는 확률 변수 z가 4 이상 14 이하의 확률은 실제로 누구랑 같을 거냐면 z가 마이너스 1에서 1.5 사이에 있을 확률이랑 같을 거다. 그런 이야기고. 그럼 여기 확률 변수 x 이거 그래프 그린 거 있죠? 이거 바로 밑에 z라고 선 그어놓고 8에 해당하는 z의 값은 평균이니까 0이거든요. 요 4에 해당하는 z의 값 얼마였다고요? 마이너스 1이었다고요. 14에 해당하는 거 얼마였다고? 1.5였다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표시하고 나서 보면 어디 하라는구나. 마이너스 1에서 1.5 사이에 하라는 소리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야. 그죠? 그럼 이제 얘는 어떻게 구하면 돼? 표 찾으면 되죠. 0에서 1 사이인 거랑 0에서 1.5 사이인 거 두 개 더하시면 되죠. 표에 보시면 z값이 1.0일 때는 3, 4, 1, 3, 1.5일 때는 4, 3, 3이니까 그거 두 개를 더하시면 확률이 나올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표준화를 하시면 확률을 구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인데, 이 표준화라는 과정을 다시 좀 살펴보면 이거 하는 이유는 아까도 말했지만 평균을 0으로 만들고 표준 편차를 1로 만들고 싶어서 그렇거든요. 실제로 이거 하는 거잖아. z의 평균이라는 걸 찾아보면 x-m 나누기 시그마 이렇게 생긴 거고, 그래서 이게 시그마 분의 EX-M인데 이 X가 원래 M이랑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0이 돼요. 그래서 Z의 평균값은 0이 되고요. 마찬가지 VZ를 찾아보면 V에 x-m 나누기 시그마인데 이 빼기 m은 의미가 없잖아. 분산에선. 나누는 게 중요하지. 뭐가 돼요? 시그마 제곱분의 1에 vx가 돼요. 근데 원래 vx는 시그마 제곱이라고 쓰잖아 우린. 약분돼서 얼마 된다고? 1이 된다고. 그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확률 변수 x를 바꿔주면 요 녀석은 항상 평균이 0이 되고 표준 편차가 1인 녀석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걸 표준화라고 얘기하는데 요식 유심히 보시면 분자가 뭐예요? 우변의 분자가 뭐야? 이거 뭐라고 그런다고요? 편차 그런다고요. x-m이잖아. 편차야 편차. 분산할 때 편차 제곱의 평균 할 때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 편차라고. 평균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야. 분모에 누가 들어있어요? 표준 편차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편차가 표준 편차의 몇 배니? 를 물어보는 거야. 편차가 표준 편차의 몇 배니? 그 몇 배에 해당하는 숫자가 Z예요. 이거 봐. 여기서 보면 아까 우리 표준 편차가 4인 녀석이었거든요. 4에서 14 사이래. 이거 표준 편차 몇 칸 간 거야? 한 칸 간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1이에요. 이거 편차가 6이거든요. 6이라는 편차는 표준 편차의 몇 배야? 1.5배야. 이렇게 갔다고. 그러니까 사실상 이 뒤에 계산되어 있는 표준 정규분포표라는 건 평균에서 표준 편차의 몇 배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가지고 미리 계산을 해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찾아야 되는 이 확률도 평균에서 표준 편차의 몇 배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계산해서 이 확률 계산하는 거다. 그런 소리가 돼요. 그러니까 산수를 하는 입장에선 그냥 이거 가지고 X의 확률 분포를 보시고 이거 Z로 바꿔서 그냥 넓이 구하면 끝나거든요. 근데 그 의미를 조금만 해석을 해보자면 결국 평균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그걸 수치화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금 더 복잡스럽게 생긴 문제를 하나 볼까요? 아이고 뒤로 넘어가서 이거는 빼고 유형 6번을 아예 바로 보러 가죠. 앞에 있는 건 조금 이따 하고 이거 얘기를 좀 이어서 가려고요. 유형 6번 보시면 대표 문제를 그냥 볼게요.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를 따른대요.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를 따른데 평균이 25, 표준 편차가 8인 녀석입니다. 그런데 구하라고 한 건 뭐래? 절대값 x-23이 10 이하의 확률을 구하세요입니다. 그럼 이걸 쳐다보면 이 생각을 해야죠. 일단 절대값을 풀어 헤쳐서 실제로 구해야 되는 x의 범위를 찾아보면 13, x, 33 이거 하란 소리구나. 그치? 그럼 이거 가지고 이제 뭐 할 거냐면 그림부터 그릴 거예요. 확률 변수 x는 x축에 정규 분포 평균이 25, 표준 편차가 8인 녀석이야. 근데 구하라고 한 건 13에서 33입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Z값이 얼마인지 찾아내자고요. Z의 값은 평균이 딱 0이라고 했으니까 0이고요. 요거부터 Z값 찾으러 갈 거예요. 13이고 25야. 편차가 얼마야? 네? 13이고 25인데 뺄셈도 못하네 이놈아. 마이너스 12. x-m이 편차니까 요 녀석에 해당하는 편차는 마이너스 12. 표준 편차가 8이거든? 그러니까 이거 Z값 얼마예요? 마이너스 1.5. 아니면 이 식에 넣으면 되지. 13에서 평균 빼고 8로 나눴다고요. 그지? 그러니까 요 녀석에 해당하는 값이 마이너스 1.5가 되고 얘는요. 편차가 얼마야? 8이죠. 편차가 표준 편차의 몇 배야? 한 배. 한 칸 같다고. 표준 편차 한 칸 같다고. 그러니까 여긴 Z의 값이 1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구하라고 한 건 이건데 얘를 Z로 바꿔보니 뭐다? 마이너스 1.5, 1.0 이렇게 생겼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럼 실제로 요 녀석 값을 찾을 때는 어떻게 할 거다? Z가 0에서 1.5 사이에 있을 확률이랑 Z가
0에서 1.0 사이에 있을 확률 두 개를 더해서 만들 거다. 책에 보시면 표에 있죠. 3413이랑 4332. 이 둘이 더하시면 답이 만들어지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 정규분포라는 건 표준화라는 걸 거쳐서 표준 정규분포로 만들면 표를 찾아가지고 확률을 구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얘도 보면 그래서 앞에서 했던 것처럼 답이 턱 하고 딱 나와. 숫자로 빡 나오기 때문에 쾌감이 있어. 있다고 해. 있다고 쳐. 그렇게 생겼고요. 유형 8번도 하나 봅시다. 이렇게 말로 막 설명이 돼 있죠. 어느 농장에서 다 잤어 이제? 아직 덜 잤어? 더 자야 돼? 어느 농장에서 생산되는 사과 한 개의 무게는 평균이 250, 편차가 15인 정규분포를 따른대요. 확률 변수가 누구래? 사과 한 개의 무게래. 그지? 확률 변수 x가 무게인데 이 녀석 정규분포를 따른데 평균이 250이고 표준 편차가 15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라고 되어 있고요. 이 농장에서 생산된 사과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건데 이 사과의 무게가, 즉 확률 변수 x가 220 이상, 265 이하일 확률을 구하세요. 확률 변수 x가 220 이상, 265 이하의 확률을 구하세요. 이 얘기 하는 거네요. 그죠? 쓰고 나서 보니 이거랑 똑같은 거 하는 거잖아. 그지? 그림 그릴 거라고. x축에 정규분포래 평균이 250, 표준 편차가 15인 녀석이고요. 220에서 265래요. 그럼 z 찾으러 가보면 얘는 0일 거고요. 이거는요. 표준 편차 몇 칸 간 거야? 2칸 간 거죠. 표준 편차 15인데 둘이 30 차이 나잖아요. 왼쪽으로 2칸 간 거야. 그러니까 이거 z값은 얼마다? 마이너스 2다. 얘는요. 한 칸 간 거네요. 그죠? 1이다 그 얘기지. 그러니까 실제로 얘는 누구랑 같은 거다? z 입장에서 보면 마이너스 2에서 1 사이의 확률 구하세요. 랑 똑같은 거고. 그럼 얘는 계산 어떻게 할 거다? 0에서 이제 이렇게 쓰는 건 마지막이야. 이거 구하라는 거다. 이거는 표에 뭐래요? 아이고. 0.48. 이거 표마다 숫자 달라. 근사값을 어디까지 하느냐는 달라요. 이거랑 0.34를 더하래. 그래서 0.8이다. 이렇게 생겼다고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하시면 되겠다. 이런 종류의 문제들이 엄청 많이 있죠. 유형 9번도 똑같은 거 이따 한번 할까? 518번. 여기서 진짜 한 발짝 딱 더 간 거예요. 여기서 한 발짝 더 간 거야. (518번) 어느 과수원에서 이번에는 오렌지예요. 확률 변수 x가 누구냐면 오렌지의 당도입니다. 이 당도는 정규분포를 따른대요. 평균이 14고 표준 편차가 2인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2000개의 오렌지를 수확했을 때 당도가 12브릭스 이하인 오렌지의 개수를 구하래. 확률 변수 x는 당도거든. 근데 갑자기 2000개란 얘기가 나오고요. 12브릭스 이하가 나왔어. 그럼 우린 뭘 먼저 찾아야 돼? 12브릭스 이하일 확률을 먼저 찾아야 돼. 이런 생각하는 거야. 2000개를 수확했대. 각각의 오렌지의 당도는 다 독립이에요. 아닐 수도 있겠다. 얘가 다 빨아먹으면 얘가 근데 우린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랜덤하게 2000개니까 독립이야. 2000번 시행하는 거야. 독립 시행 2000번 하는 거라고. 그지?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뭘 구하는 거야? 확률 구하는 거야. 무슨 확률을 구한다? 12브릭스 이하일 확률을 구한다. 확률 변수 x가 12 이하의 확률을 먼저 구하는 거지. 그지? 그럼 얘 가지고 정규분포라며 x축 평균이 14, 표준 편차가 2인 녀석이고요. 12 이하면 여기 있습니다.
그죠? 그럼 Z 찾으면 이거 Z 값으로 얼마예요? 마이너스 1 되겠죠. 표준 편차 한 칸이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얘는 뭐 하는 거다? Z가 마이너스 1 이하일 확률 구하라는 거다. 그 얘기고요. 표에서 찾아보면 마이너스 1 이하일 확률이 얼마예요? 0.16이지. 여기가 3, 4야. 여기가 3, 4고 이거 반띵하면 0.5니까 그지? 0.5에서 3, 4를 빼야죠. 왼쪽으로 할 거니까. 그래서 얘는 0.16이 될 거라고요. 됐어? 0에서 어디까지니까 0에서 여기까지가 3, 4라고. 여기가 0.34야. 그러니까 여기는 0.16이 될 거라고요. 왼쪽 절반이니까. 그지? 그래서 요거 확률이 0.16이야. 그럼 이게 뭐다? 오렌지 하나를 딱 꺼냈을 때 요 녀석이 12브릭스 이하일 확률이 0.16이다 그 얘기인 거야. 오케이? 이건 오렌지 하나의 당도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럼 이제 뭐 하래? 2000개 뽑으래. 그 중에 12브릭스 이하인 오렌지의 개수 구하래. 기대값 구하세요야. 뭐 하는 거다? 이항분포다. 이항분포다. 시행 횟수가 2000번. 일어날 확률이 0.16. 그래서 12브릭스 이하인 오렌지의 개수를 새로운 확률 변수 y라고 생각해야 되고 요 y에 기대값 찾으세요. 그런 이야기가 돼요. 그죠? 얼마다? 320개다. NP. 그래서 진짜 한 발짝 딱 더 간 건데 보면 원래 확률 변수 x는 당도였다고요. 그지? 확률 변수 x 당도야. 당도가 평균이 14브릭스고 표준 편차가 2라고 했거든. 근데 마지막에 물어본 건 12브릭스 이하인 오렌지의 개수 물어봤다고요. 확률 변수가 중간에 바뀌었다고.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게 당도였다가 오렌지의 개수로. 그 중간에 누가 껴있어요? 확률이라는 게 껴있다고요. 정규분포 이용해서 확률이라는 걸 구한 다음에 그 확률 여기다 쑤셔 넣어서 기대값을 다시 찾는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정규분포가 이항분포로 바뀌는 겁니다. 오케이? 다음 페이지에 가서 보면 유형 11번인데요. 요건 앞에를 잠깐 보고 갈까요? 그 앞쪽에 그 설명 나와 있는 페이지 있죠? 몇 쪽이냐? 76쪽의 제일 마지막. 76쪽의 제일 마지막. 이항분포와 정규분포의 관계라고 되어 있죠.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를 따를 때 n이 충분히 크면 확률 변수 x는 근사적으로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단어는 n이 충분히 크면이에요. 충분히 큰 것만 나옵니다. 근사적으로라는 말도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어차피 우리가 쓰는 건 근사값이기 때문에. 뭐라고 생각할 거냐면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를 따른데 그럼 그거 가지고 우리는 평균이랑 표준 편차 구하죠. 그게 결국 또 뭘 따르는 거다? 정규분포를 따르게 될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옆에 보면 뭐 충분히 크다는 것의 의미로 NP와 NQ가 모두 5 이상이다. 이런 단서가 달려 있는데 그럼 이건 5보다 작으니까 안 되냐? 이런 거 거의 없다고요. 어차피 5보다 큰 거 줄 거야. 이거 봐. 2000번씩 시행한다고요. 5보다 작은 걸 줘서 헷갈리게 안 할 거라는 거야. 충분히 큰 거 줄 거니까 뭘 생각하는 거다? 이항분포를 따른데 그걸로 평균 표준 편차 구하잖아요. 그거 가지고 정규분포에 집어넣어서 확률을 구하는 거야. 문제로 가서 보면 530번. 530번 보면 주사위 720번 던진대. 1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 130번 이상 140번 이하일 확률을 구하세요야. 일단 720번을 던진다는 걸 보니 독립시행 720번 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사건이 뭐야? 1의 눈이 나오는 거야. 그지? 720번이야. 1의 눈이 나오는 거야. 횟수 이야기하는 중이잖아요. 뭐가 생각나야 돼? 이항분포 생각이 나야 돼. 그지? 그 이항분포 시행 횟수가 몇 번이라고? 720번이라고. 일어날 확률이 얼마야? 6분의 1이야. 그래서 확률 변수 x를 뭐라고 하는 거다? 1의 눈이 나오는
횟수다 그 얘기라고. 그럼 우린 이걸 가지고 뭘 구하냐면 평균 구하지. 분산 구한다고. 물론 이거 루트 씌워서 표준 편차 구하고. 근데 갑자기 뭐 물어봤어? 확률 변수 x가 130 이상 140 이하일 확률을 물어봤어요. 우리가 이항분포 가지고 구하는 건 이거야. 근데 다시 갑자기 확률을 물어봤대. 그럼 뭐 하라는 거다? 이거 두 개 가지고 정규분포 만들어서 표준화 해가지고 다시 확률 구해라 그 얘기 하는 거라고요. 우리가 하는 게 이런 거거든. 다시 이항분포라는 건 확률이 나와요. 확률이 나온다고. 나오든지 구할 수 있든지. 그럼 이걸 가지고 뭘 구하냐면 평균이랑 표준 편차를 구하는 거야. 그런데 정규분포라는 건 우리 좀 전에 봤지만 평균이랑 표준 편차가 필요해. 이걸 가지고 뭘 구하는 거냐면 확률을 구하는 거야. 표준화해서. 둘이 약간 다르죠. 앞뒤가 다르잖아. 그래서 보통은 이거 가지고 얘 구해서 이거로 다시 확률을 구하는 거야. 반대의 경우도 있어. 우리 저기서 풀었던 게 반대죠. 정규분포 따른데 이걸로 오렌지의 당도가 12브릭스 이하일 확률을 구해서 그래서 12브릭스 이하가 몇 개니 기대값 물어보고 있다고. 그지? 이거 왔다 갔다 하는 와중에 확률 변수가 바뀔 수 있어요. 주로 여기서 저리로 넘어갈 때. 여기서 이리로 넘어올 땐 잘 안 바뀝니다. 얘 보자고요. 얘 보자고. 1의 눈이 나오는 횟수가 확률 변수야. 720번 던진대. 그럼 이항분포구나. 1의 눈이 나오는 게 6분의 1인 건 알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는 그냥 바로 구할 수 있는 거라고. 그럼 우린 이걸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이건데 아니 물어본 게 확률이야. 답을 내는 게 확률이야. 그럼 여기서 끝날 게 아니라 이거 끌고 이리로 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와서 이거 가지고 다시 확률을 찾으면 돼. 확률 변수는 안 변하죠. 1의 눈이 나오는 횟수니까. 이거 가지고 평균 구하면 얼마니? 120. 편차 구하면 얼마야? 아니 분산 구하면 얼마야? 100이야. 표준 편차가 10이죠. 그럼 이걸 가지고 뭐 할 거라고? 아, 정규분포를 따른다 라고 할 거라고. 이렇게. 그리고 나서 뭐 한다? 이거 구한다. 이거 Z값 얼마? (120이야) 130이고 얘는 1, 얘는 2. 그림이 이렇게 생겼다고요. X축에 정규분포 평균이 120, 표준 편차가 10인데 130에서 140 사이일 확률이잖아. 그지? 표준 편차 한 칸, 표준 편차 두 칸. 그러니까 얘는 사실상 Z가 1 이상이고 2 이하의 확률을 구하세요나 마찬가지고. 그럼 0에서 2 사이에서 0에서 1 사이를 빼면 1에서 2 사이가 남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확률을 구한다. 오케이? 해. 왔다 갔다를 계속 할 겁니다. 어려운 문제들은. 이거로 얘 구해서 구한 다음에 다시 가는 거지. 뭐 이런 거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확률 변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주어진 게 뭐고 마지막에 구하라고 한 게 무엇인지 그거 가지고 왔다 갔다 한다는 걸 눈치를 좀 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얘하고 얘는 약간 반대되는 거죠. 이항분포 가지고 정규분포 가지고 평균 표준 편차 구하는 거고, 이항분포 가지고 확률 구하는 거고. 그죠? 요 방향으로 가는 문제도 있고 요 방향으로 가는 문제도 있고 이렇게 가는 문제도 나와요. 나중에. 아, 내 잠은 충분히 낼 수 있지. 지금 당장 만들어도 이런 거잖아. 내가 동전 2개를 던질 거야. 동전 2개 던지는 시행을 100번 할 거야. 만들어 볼까? 동전 2개 던지는 시행 100번 할 건데. 아, 잠깐만. 100이라는 숫자는 숫자 좀 이상하겠는데? 아, 그냥 100이라고 해보자. 100번 할 건데 이 중에 앞면이 2개다. 앞면이 2개 나오는 횟수가 5번 이하일 확률 구하세요. 이런 거야. 이거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처음에 뭐야? 동전 2개 던지는 시행 100번 한데 이항분포가 눈에 들어오죠. 내가 원하는 사건이 뭐야? 앞면 2개 나오는 사건. 그럼 이거 가지고 우리는 평균이랑 표준 편차 구할 수 있잖아.
그게 5번 이하가 나왔으면 좋겠대. 그럼 이거 가지고 얘로 가는 거죠. 이항분포 출발했어. 평균 표준 편차 구해. 그걸 가지고 확률을 구해. 5번 이하일 확률. 그럼 이걸 가지고 또 뭘 해야 되냐? 뭐 예를 들면 이런 짓을 뭐 한 달 동안 할 거야. 며칠이나 되니 기대값 찾으세요. 뭐 이런 거야. 쓸데없지만 이 확률 가지고 다시 이해하는 거지. 그럼 내가 원하는 사건이 발생한 날짜가 확률 변수로 바뀌고 이렇게 된다고요. 거지 같지만 아무튼 충분히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만들라니까 이상하네. 뭐 어디 하다 보면 나오겠죠. 뭐 자이스토리 같은 데는 충분히 나올 만하니까요. 모의고사 같은데. 그래서 그거를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나머지는 산수하는 문제들이 주로 나올 텐데 1번 다시 이제 앞으로 가서 문제 몇 개 볼게요. 유형 1번부터 볼 텐데 유형 1번, 2번은 제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어려운 거 아니어서 요거는 여러분이 하시면 되고요. 490번 보겠습니다. 이 처음 보는 그래프이기 때문에 위에 그 박스에 있는 거 다시 잠깐 빨리 보고 가면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밀도 함수는 종 모양이야 좌우로 대칭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1번 보면 m에 대해서 대칭인 종 모양이고 2번 곡선이랑 x축 사이의 넓이, 전체 구간에서의 넓이, 그건 확률의 합이니까 1이고요. x축이 점근선이고 m에서 최대값을 가져요. 꼭대기니까. 4번 표준 편차 시그마가 일정할 때 m이 달라지면 종의 꼭대기가 변하는 거야. 그죠? m이 커지면 오른쪽으로 가고 m이 작아지면 왼쪽으로 가겠죠. m이 일정하고 시그마가 변하면 종의 모양이 달라지는데 시그마가 커지면 옆으로 퍼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좀 높이가 낮아지고 납작한 원이 되는 거지. 시그마가 작아지면 뾰족한 종이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그걸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490번 가서 보면 하나의 좌표축 위에 확률 변수 2개를 나타냈죠. x1이랑 x2. 뭐 x1을 사람 몸무게, x2를 사람 키,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해 보면 되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겼다고 볼 텐데 이 그림만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평균은 누가 큰 거야? x1이 큰 거야? x2가 큰 거야? 평균은 x2가 큰 거죠. 시그마는 x1이 큰 거야? x2가 큰 거야? x1이 더 큰 거예요. 꼭대기가 낮아졌다는 건 옆으로 퍼졌다는 이야기잖아. 그지? 꼭대기가 높아졌다는 건 가운데로 모였다는 이야기라고요. 어차피 전 구간에서의 넓이는 1로 똑같기 때문에 얘가 그대로 평행이동을 위로 할 수는 없어. 꼭대기가 높아지려면 옆에 있는 걸 끌어모으는 수밖에 없다고요. 그죠? 기억번 맞다고 틀리다고. 확률 변수 x1이 소문자 x1이 어디야 지금? fx의 딱 평균이죠. 가운데잖아요. 이거 이상일 확률. x2가 x2 이하일 확률. 얘네 둘이 같죠? 둘 다 0.5예요. 가운데 기준으로 대칭이잖아. x1이 가운데 왼쪽. x2는 아니 오른쪽이구나.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어쨌든 둘 다 0.5고요. 니은 맞다고 틀리다고? 맞다고. 그지? x2의 평균이 더 크잖아요. 디귿은요? 시그마는 x1에 해당하는 시그마가 더 큰 겁니다. 그죠? 꼭대기가 낮으니까요. 리을이요. 이 f에다가 EX1을 대입했는데 EX1이 얼마예요? 그래프에서 보면 소문자 x1이다. 그죠? 소문자 x1을 f에다 넣으래. 그러니까 그 꼭대기의 값이죠. 함수값. 종의 높이는 뒤에 있는 게 더 높으니까 리을은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얘는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좀 해석을 해보시면 되겠다. (4번은) 산수하는 거니까 여러분 해보시고요. 5번 가겠습니다. 유형 5번. 대표 문제 볼까요? 같이 그냥. x는 평균이 10이고 편차가 2래요. y는 평균이 20이고 표준 편차가 3이래요. 근데 확률 변수 x가 10에서 14 사이래. 이거 z로 바꾸면 얼마죠? 0 이상 2 이하. 그죠? 그럼 옆에 y로 가보자고요. y도 20에서 k 사이래.
20에 해당하는 z의 값이 0이잖아요. k에 해당하는 z의 값이 2여야죠. 그죠? 그러니까 k는 얼마다? 26이다. 그죠? 20에서 표준 편차 2칸 가야 되니까. 그쵸? 둘 다 표준화를 거치면 같은 값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고. 옆으로 유형 7번 가겠습니다. 507번 암산. 왜? 좀 그래? 507번 암산. 평균이 50, 표준 편차 5니까 40부터 출발한다 그죠? 40에 해당하는 z값은 얼마야? 마이너스 2. 그죠? 그럼 마이너스 2에서 0 사이일 확률이 4772잖아요. 근데 지금 확률로 8185가 나왔어. 누가 남아? 3413이 남아야 되죠. 그러니까 A에 해당하는 z값이 1이라는 거고. 그럼 50에서 표준 편차 한 칸 가라는 이야기니까 55다. 이렇게 된다고요. 그죠? 손으로 막 다 쓰지 않아도 금방 나오는 겁니다. 이거. 옆에 다 산수. 산수. 아이, 산수. 다 산수. 저기 제일 마지막 거나 하나 볼게요. 유형 14번 가서. 538번. 이 표준화를 한다는 것의 장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확률 변수 한 개만 딸랑 나왔을 때 실제로 확률을 구할 때도 써먹을 수 있지만 서로 다른 확률 변수들 사이에 관계를 살펴볼 때도 괜찮거든요. 예를 들면 여러분 그 시험 같은 거 보면 과목마다 난이도도 다르고 뭐 1컷도 다르고 평균도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내 점수가 내가 수학이 90점이고 영어가 80점이라고 해서 수학을 더 잘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잖아. 수학은 평균이 90점이야. 거기서 내가 90점 맞은 거고 영어는 평균이 50점인데 80점 받은 거야. 그럼 난 영어를 더 잘하는 거지. 상대적으로. 그죠? 수학은 평균이지만 영어는 평균보다 높잖아요. 그렇게 서로 상이한 확률 변수끼리를 비교할 때도 표준화하는 것이 꽤 유용하다. 그런 이야기고 그래서 여러분 모의고사 같은 거 보면 원점수가 있고 표준 점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 표준 점수가 표준화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여러분 점수대로 해보면 난이도에 따라서 어떨 때는 위쪽으로 좀 많이 쏠려 있는 이런 모양일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이렇게 모여 있을 수도 있잖아. 이걸 공평하게 만드는 거지. 가운데 딱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점수를 누구는 주기도 하고 뺏기도 하고 해가지고 표준화를 시키는 거지. 이렇게 해서 실제 내 수학 점수가 전국 중에 어디에 위치하는지 상위 몇 퍼센트인지를 표시를 하는 거지. 그런 식으로. 그죠? 아무튼 그래서 이제 538번에 나오는 것도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보면 세 과목 중에 상대적으로 성적이 제일 좋은 게 뭐냐 그 얘기인데 국어는 평균이 80점이고 표준 편차가 6이야. 현이의 성적은 86이래요. 이거 Z값으로 따지면 얼마란 이야기야? 1이란 이야기죠. 86점이라는 점수는 Z로 따지면 1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정규분포라는 표현은 없지만 그냥 표준화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평균이 80점인데 편차가 6이고요. 내 점수가 86이라는 거야. 그럼 이거에 해당하는 Z의 값이 1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고요. 영어는 어때요? 영어 점수는 평균이 55인데 85점이야. 표준 편차 15래요. Z값으로 따지면 어디 있어요? 2에 위치하죠. 그러니까 Z 입장에서 보면 똑같이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여기가 0이야. 수학은 1에 있다고요. 수학이 1에 있다고? 국어가 1에 있어요. 영어는 어디 있다고? 2에 있다고. 그러니까 나보다 잘하는 애가 국어가 더 많은 거지. 영어가 더 적은 거고. 내가 더 잘하는 거지. 그지? 수학은요. 평균이 65인데 내 점수 현이 점수가 80점이야. 편차는 8점이래요. 그럼 얘 뭐야? 숫자 이렇게 더럽냐?
8분의 1.5. 아니 8분의 15. 8분의 15는 얼마야? 8분의 15? 15야? 8분의 15는 2보단 작죠? 뭐 1점 얼마쯤 되나 보다. 여기 어딘가에 8분의 15가 있다고요. 요게 수학 점수인 거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제일 잘하는 과목은 영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네요. 그죠? 이렇게 표준 점수를 이용해서 서로 다른 과목 사이에 상대적인 점수도 알아낼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해서 정규분포까지고요. 이것도 앞에 있는 이항분포보다 오히려 더 답을 내는 게 쉬워요. 해보면. 왜냐하면 근사값이기 때문에 계산이 더럽게 안 나오고요. 표에 있는 숫자 잘 보시면 대충 뭔지 보이잖아요. 금방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엄청 빨리 끝나네. 잠깐 쉬었다가요. 요거 그래도 대표 문제 하나씩은 여러분 손으로 풀어보셔야 되니까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